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오늘이 벌써 또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메모해놓고 읽어야 할 삶의 지혜 8가지 중에서 오늘은 네 번째,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만나려고 노력하세요. 감사스마일도 부지런한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보다 좀 지혜가 좀 많이 있고 또 저보다 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이 만나시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 드릴 이야기는 어제 일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감사스마일은 먼저 제 결론을 먼저 내리면 일기 신도시 정비를 갖다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 예상은 넘어야 될 산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고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3기 신도시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순조롭게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다가 참고는 하지만 제 소신껏 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구독과 좋아요를 갖다가 눌러달라는 거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그 막걸리 빚기 그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똑같이 막걸리 빚기를 해서 올렸는데 백종원 대표님의 영상은 상당히 조회수가 많고 감사스마일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람들은 영상 조회수가 적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다 인지도의 차이다. 백종원 대표님이 제 군대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학사장교 출신인데 군대 선배님이시고 제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그런 좋은 것들은 제가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방송도 상당히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감사스마일도 그 부분은 잘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엉뚱하게 빠졌는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11일 화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지금 보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일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속도감이라는 거는 물론 이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빨리빨리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그 현재 여건이라든지 또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삼위일체를 갖다 한다라고 하면 빨리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감사스마일 생각을 또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중 그러니까 내후년에 일기 신도시 정비 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이 선도지구라는 게 제 생각했을 때 이제 보통 신도시에 들어가는데 시범지구 들어보셨죠? 시범아파트. 그러니까 시범지구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래서 선도지구라는 이야기를 먼저 쓴 것 같습니다. 10월 말에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장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주민들하고도 또 이렇게 또 소통을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5개 신도시 총괄 기획과 위촉을 통해서 지자체 주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일단 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일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을 종합 설명하고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혔는데 첫 번째로 일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 현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체계적인 신도시 정비 방향을 지금까지 논의해왔다. 총 4회 실시를 했었다고 하고 있고요. 지난 9월 8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일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한 이후에 지자체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이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내실 있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자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과 지자체별 정비 기본 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 수립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번 방식과 2번 방식을 갖다가 같이 수립을 한번 해 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보다는 2년가량 단축된 2024년 중에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정하여 발표를 했고요.
후속 조치로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과 특별 법안을 마련을 해서 연구 영역을 발주하겠다. 아마 이제 특별 법안은 아마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2023년 2월까지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또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어요. 민주당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이 여야가 정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정말 물고 뜯고 정말 난리도 아니고 참 이렇게까지 민생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그 밀접한 경제에 가장 밀접한 게 정치이기 때문에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울러서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2022년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영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을 수립 완료하고 이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기 신도시 시범 지구를 갖다가 선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도시 들어가게 되면 시범 아파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이제 하는 시범 지구가 있는데 그거를 시범 지구를 하게 되면 신도시라든지 뭐 예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런 1기 신도시 정비 관련해가지고 좀 말이 좀 같이 중복되니까 선도지구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정비 예정 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자체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 예정 구역 중에 노후도라든지 또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것보다는 주민의 요구라든지 또 지자체장들의 그런 의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내년, 내후년에 지금 이제 정말 2024년에는 이런 것들이 마스터 플랜이 나오겠지만 내년까지는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정부 및 지자체,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해서 주요 추진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1기 신도시 정비가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착수되도록 지자체라든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장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의견이라든지 지역별 특수성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 설명회 개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0월 중에 이제 고양이라든지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이 지금 되어 있는데 10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 날 고양시가 지금 일산 신도시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총괄 기획과를 위촉을 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새로운 건데 이제 총괄 기획과라는 거는 뭐 쉽게 말해가지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정비, 건축 등 신도시 정비에 대한 전문성과 지자체 주민들의 활발한 소통 역량을 갖춘 분들로 이제 정부, 지자체, 주민 간 소통 창구로서 이제 마스터 플랜에서 이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선임을 한 거죠. 총괄 기획과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10월 중에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서 향후 활동 방향 등 이런 것들 논의한다고 하는데 제가 총괄 기획과 위촉된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니까 이분들이 다 교수님들입니다. 뭐 건축가라든지 다 교수님들인데 이런 교수님들이 실제 시장 상황을 갖다가 잘 알 수 있을까? 또 약간 그런 또 의구심도 좀 들고 총괄 기획과를 갖다 위촉을 물론 하셔가지고 그 밑에 조직이 물론 들어가겠지만 실제 시장을 갖다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같이 협력을 갖다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이는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합동 TF 협력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 기획과를 지자체 추천을 거쳐가지고 금일 위촉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 민, 이제 뭐 총괄 기획과로 해가지고 3위일체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이제 주민들의 그런 호응이라든지 주민들의 그런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의 찬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용적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그런 또 개인별로의 그런 이익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까지 충분히 잘 합의가 돼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고 선도지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지금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넘어야 될 산들 야당의 그런 협조라든지 또 2024년 전에 또 2024년에는 또 총선이 있고 또 마스터 플랜을 갖다 한다고 하지만 내년에 1년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정말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갈지 그건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일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라든지 주민 적극 소통해서 2024년 중에 마스터 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밝혔고 또 앞으로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5개 신도시 총괄 기획과 일단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건 고양시 명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김준현 교수님이신데 상당히 그 사진 프로필로 상당히 젊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경력은 현 대한국토도시기획학회 편집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시고 그리고 한국주택학회 학술위원장님이시라는 이런 양력만 되어 있는데 더 세부적인 걸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음번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성남시는 김기용님, 부천시는 송하엽님, 그다음에 안양시는 이범엽님, 그리고 군포시는 김용성님. 네, 이 5분이 잘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번 드리면서 감사 스마일이 물 한 잔 마시고 감사 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감사 스마일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자료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2년 10월 11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2024년에 총선이 있고 그 전에 이제 2023년에 이런 것들 마스터 플랜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2024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이걸 갖다 발표는 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이제 주목구구식이 될 것 같으니까 1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갖고 여러 가지의 이제 뭐 추진도 하고 추진 현황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선도지구를 갖다가 시범지구를 갖다 지정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 주민소통 강화에 대해서 주요 추진 계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해서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는 이제 계획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정말 실질적인 조치들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지난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처음에 했을 때도 정말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없이 정말 뚱구름 잡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일기 신도시 정비 관련해가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이 문서를 보고는 속도감 있게 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주민 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총괄 기획과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갖다 잡아서 나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3기 신도시를 갖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창릉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이 방송은 제가 내일쯤에 제가 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토지 보상이 지금 50에서 60%밖에 지금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또 부동산 카페에서는 지금 사전 청약이 또 밀린다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9년도에 3기 신도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2022년이에요. 3년이나 지났잖아요. 근데 사전 청약, 뭐 토지 보상도 다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3기 신도시도 입주가 언제 될지 지금 불투명한데 지금 1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정비사업 이런 것들도 제가 이런 것들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무리 빨라야 2030년 전에는 힘들겠구나. 왜냐면 2024년에 선도지구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6년이거든요. 그럼 6년이라고 따졌을 때 2023년에 선도지구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야당 반대도 없이 빨리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입주가 그럼 2030년이라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30년에는 힘들 것 같고 만약에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2024년에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정말 정말 빠르면 2030년에서 2031년 정도나 정말 일기 신도시 입주가 되지 않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22년 10월 달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들을 갖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내년에 이거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조금 잠재워 놓고 2024년까지 시간을 갖다 지금 벌어놓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부동산 상황이 좋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일기 신도시의 이런 주민들의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또 뜬구름 잡는 이런 발표를 보면서 보도자료를 보면서 감사스마일은 정말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무튼 뭐 국민께 뭐 드린 약속이긴 합니다. 뭐 정말 뭐 이렇게 국민께 드린 약속을 뭐 이행을 갖다 안 한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2024년이라는 것도 하나 뭐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2023년이라는 그 내년 1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 주민설명회 개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찬성하는 사람들만 주민설명회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정말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텐데 그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이제 정부의 이런 계획들을 보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너가 왜 고춧가루를 뿌리느냐 그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양시의 신도시 총괄 기획가이신 김준영 교수님 다른 뭐 성남시라든지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고양시만이라도 정말 고양시의 그 일산 주민들, 일기 신도시의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도시 플랜을 가지고 정부 지자체가 원하는 그런 플랜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기획해가지고 잘 준비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제가 목 상태가 지금 안 좋잖아요. 환절기에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데 그래도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도 목 상태가 안 좋지만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낙담하고 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잘못했다 이런 또 후회를 하시는 분들 또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가 판단했을 때 올 하반기 12월 달까지는 이렇게 갈 것 같고 내년 전반기에는 좀 뭔가 다른 그런 또 시그널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긍정의 자세로 오늘 하루도 보내시고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